앱 인벤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위한 준비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 앱을 개발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앱을 실시간으로 테스트할 안드로이드 폰, 개통이 되지 않아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안드로이드 폰과 PC를 연결해 줄 USB 케이블, 이 세 가지만 준비하시면 실습을 위한 준비물은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간단한 앱 인벤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는 안드로이드 폰용 어플을 개발하는 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폰이나 기타 윈도우 폰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집에 개통하지 않은 사용하지 않는 구형 스마트폰이 있다면 그걸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구글 크롬을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하고 크롬에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메일 아이디를 사용을 권합니다만 새로운 아이디를 만드셔서 구글 크롬에 로그인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크롬의 설치 과정과 로그인 과정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에서 앱 인벤터 2를 검색하고 앱 인벤터 2 사이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앱 인벤터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크롬에서 로그인을 해두면 로그인 과정이 많이 생략됩니다. 강의실이나 PC방 등이라면 사용이 끝난 후 로그인 흔적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앱 인벤터를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는 가장 초기 화면이 되겠습니다. 저기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오렌지색 크리에이트 앱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들과 이런 것들을 거치고 나면 이런 초기 화면이 생성이 되겠습니다.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한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한국어로 언어를 바꾸는 과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게 영어 문법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영어인 상태에서 개발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도 했지만 아무래도 그 영어보다는 한국어로 하는 것들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서 영어를 한국어로 여기 그 잉글리시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한국어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바로 반영이 돼서 이렇게 그 앱에 있는 모든 메뉴들이 이렇게 다 한글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진행은 이 한글 화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 이제 화면이 이제 들어왔고요.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들을 아마 사용하신 분들은 이것들이 그렇게 낯설게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는 디자이너라고 하는 화면입니다. 옆에 이제 블록을 클릭하게 되면 그 블록 편집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앱 인벤터란 거는 이 디자이너와 블록 이렇게 두 가지 화면으로 구분이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자이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가운데 보이는 것이 이제 실제로 스마트폰에 보이는 그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스마트폰 화면을 설계를 하는 거죠. 이제 그 그림도 그리고 버튼을 어디다 배치할 것인지 어떤 내용이 여기에 출력이 될 것인지 사진이 나올 건지 아니면 지도가 나올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이 화면에다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요 팔레 트레하고 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란 걸 누르면 여기 버튼, 텍스트, 상자 이런 것들이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걸 갖고 올 때마다 여기 화면에 설계가 되고 그 갖고 온 컴포넌트, 부품이란 뜻이죠. 그 부품이란 것들이 여기에 이제 쭉 생성이 됩니다. 각 부품의 속성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글꼴 크기, 서체라든가 여기에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 배워 나갈 거니까 이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 블록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실제로 앞에 그렸던 화면들이 뭐 어떤 버튼이라든가 버튼을 누르면 이런 동작을 하세요라는 그런 식의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코딩을 할 수 있는 그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간단히 보면 언제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이 가로 안을 실행하세요. 뭐 이런 간단한 그런 것들을 표현해 드렸고요. 뭐 간단히 화면을 찾아보면 오른쪽에 쓰레기통이 있죠. 가지고 들어오면 되고 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뭐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에러 표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문법을 어겼거나 하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여기 뭐 백팩이란 것이 있는데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블록을 연결한 무슨 거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복사해서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백팩에다가 갖다 놓으면 그 안에서 계속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우리가 봤던 디자이너 화면을 보시면 여기 이제 스마트폰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그 어떤 그 정형화된 한 가지 모양으로만 나오겠죠. 내 스마트폰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어플이 실제로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실제로 스마트폰을 저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서 그 스마트폰에서 뭐 버튼을 갖고 왔을 때 버튼 크기가 어떻게 보이는지 뭐 이런 거라든가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동작하게 했는데 이상 동작을 한다든지 그래서 뭐 버튼을 고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스마트폰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I 컴패니언이란 것과 두 번째 에뮬레이터, 세 번째 USB라는 게 있습니다. USB란 건 뭐 이해하실 수 있겠죠. USB 케이블로 스마트폰과 핸드폰을 연결하는. 그다음에 이제 에뮬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연결을 안 했지만 그 화면상에 그 가짜 스마트폰을 또 띄워놓고 거기서 뭐 클릭도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수는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있는 뭐 센서라든가 뭐 GPS 뭐 전화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플들 이런 것들을 전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에뮬레이터는 사용하지 않고 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AI 컴패니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AI 컴패니언이 이 어플을 개발한 MIT 이쪽과 구글에서 가장 추천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I 컴패니언을 한번 해보고 AI 컴패니언이 안 되는 상황을 위해서 USB 연결하는 과정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I 컴패니언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에서 뭐 MIT 뭐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 뭐 AI2 뭐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좌측에 보이시는 MIT AI2 컴패니언이라는 이 그 앱을 설치를 먼저 하겠습니다. 설치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아까 그 컴퓨터 화면으로 돌아와서 연결 AI 컴패니언이라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화면에 이런 QR 코드가 뜨게 됩니다. QR 코드와 더불어서 옆에 6자리 그 텍스트 코드도 같이 뜨게 됩니다. 그 아까 스마트폰에 깔았던 어플을 실행시키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스캔 QR 코드라는 걸 누르게 되면 카메라가 켜지면서 모니터에 떠 있는 그 QR 코드를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바로 지금 내가 컴퓨터에서 작업하고 있는 화면이 이 스마트폰에 바로 띄워지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6 캐릭터 코드라는 곳에 아까 봤던 그 코드를 카메라가 잘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여기다 직접 그 코드를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앱 컴패니언이라는 AI 컴패니언으로 연결하는 과정은 이게 답니다. 제일 간단하고 어플을 설치하고 PC에서 AI 컴패니언이라는 걸 누르고 스마트폰에서 QR 코드를 스캔만 하면
여기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작성하는 화면이 나오니 가장 쉬운 방법이기는 한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업하고 있는 PC와 스마트폰이 동일한 네트워크상에 접속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모뎀하고 그 인터넷 공유기 이런 것들이 다 하나에 가지고 다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강의실이나 뭐 PC방 등에서는 이게 한 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여러 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여기에 또 방화벽까지 뭐 쳐져 있고 뭐 사용을 막게끔 막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실습을 할 때는 이 AI 컴패니언까지만 해서 작업을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저 여러분들이 강의실로 복귀했을 때는 이 USB 연결을 하는 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PC와 케이블로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노트북과 핸드폰을 케이블로 연결을 하고 먼저 스마트폰에서 작업을 해줄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핸드폰들에서는 이 개발자 옵션이라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아도 이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거를 그냥 옮겨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개발자 옵션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 설정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 뭐 휴대전화 정보를 클릭하시고 들어가면 또 소프트웨어 정보란 곳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시면 이 빌드 번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마다 여기를 찾아 들어가는 방법은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뭐 이 휴대전화에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소프트웨어 정보라는 게 여기 바로 떠서 바로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하여간 맨 마지막에 이 빌드 번호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 스마트폰마다 다 있습니다. 이 위를 한 10여 회 눌러줍니다. 계속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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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을 해주게 되면 잠깐 화면이 뭐 나타날 겁니다. 개발자 옵션을 켜기 위해 뭐 3회 남았습니다. 뭐 2회 남았습니다. 1회 남았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이제 계속 여기를 눌러주면 이제 아무 메시지가 안 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서 전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런 개발자 옵션이라는 게 새로 생겨지게 됩니다. 개발자 옵션이란 곳을 클릭해서 들어가게 돼서 위아래로 이렇게 스크롤을 해보시면 USB 디버깅이라고 하는 이런 모드가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디폴트는 이제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걸 활성화를 할 겁니다. 이거를 활성화하게 되면 오른쪽처럼 USB 디버깅을 허용하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이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해주시고 이제 초기 화면으로 그냥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뭐 안드로이드 폰마다 제조 회사마다 그다음에 뭐 안드로이드 폰 구형 폰을 사용하시는 버전마다 이름이 좀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이 빌드 번호라고 하는 마지막 이거는 맞는데 찾아 들어가는 방법이 뭐 시스템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방법으로 찾아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빌드 번호와 개발자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항상 찾아 들어가셔서 이 빌드 번호라는 곳을 한 10여 회 클릭하시면 개발자 옵션이 생성되고 이 개발자 옵션에 들어가서 USB 디버깅 모드를 ON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스마트폰에서 미리 준비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USB 케이블을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설정 장치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뜨는 여기 첫 번째 화면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이름이 이곳에 떠야 됩니다. 이제 제대로 된 USB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저기에 뭐 알 수 없는 장치 뭐 이런 이름으로 떠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그 USB 드라이버가 PC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금 윈도우 10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다 지원하고 있어서 따로 뭐 USB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는 없는데 좀 구형폰이라든가 좀 뭐 하여간 특이한 경우들에 대해서 이 USB 드라이버를 따로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알 수 없는 장치라는 이름으로 뜬다면 핸드폰 제조사 홈피에 들어가셔서 USB 드라이버를 받아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USB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내 PC라는 곳에 들어가시게 되면 뭐 C 드라이브나 이런 것처럼 마리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핸드폰 이름, 저는 마리오 와이드 3라고 삼성폰인데요. 이름을 좀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쁘게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치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PC하고 핸드폰하고 장치가 인식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폰, 그 여분으로 껴져 있는 확장 SD 메모리 카드죠. 그게 이제 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이 이제 다 끝나시고 나면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더 깔아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접속했던 MIT 앱 인벤터 이 초기 화면을 이제 아래로 스크롤 해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Get Started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Start Now라는 버튼을 이제 누르시게 되면요,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처음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뭐 어떤 사용 방법을 하는 건지 그다음에 비기너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셋업 인스트럭션 이곳을 클릭해서 한 번 더 화면을 바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업 인스트럭션에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했던 AI 컴패니언으로 연결을 하는 이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인스트럭션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뮬레이터를 쓰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 USB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법 이렇게까지가 있는데 USB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법 이 세 번째 그림을 클릭하시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스텝 1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윈도우 프로그램을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다운로드 더 인스톨러라는 걸 클릭하시면 MIT 앱 인벤터 툴 뭐 2.3.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아마 다운로드가 여러분 PC에 될 겁니다. 그게 이제 다운로드 되고 나면 다운로드한 파일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하실 때 마우스 파일 이름 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관리자 이름으로 설치를 선택해 주시면 PC에 이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다 설치가 되겠죠. 뭐 설치하는 과정들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치가 다 끝나고 나면 바탕 화면에 이런 창이 하나가 떠 있을 겁니다. 까만 바탕에 이런 뭐 글씨가 떠 있는데 예전에 도스 화면이라고 하죠.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꽤 많이 낯설을 텐데 제가 뭐 컴퓨터를 처음 배울 때는 이런 도스 화면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는 참 다정다감하게 느껴져요. 이거는 우리가 실습을 하는 동안은 계속 이 창을 켜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USB 연결하는 과정을 담당해주는 프로그램이 그냥 돌고 있는 상태예요. 이 창을 닫을 때 뭐 X 표시를 해서 닫으셔도 상관이 없고 키보드에 컨트롤 C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창이 자동으로 닫히고 프로그램도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다시 이제 또 실습을 하고 싶어서 다시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연결을 할 때는 여기 프로그램 시작 메뉴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MIT 앱 인벤터 툴, AI 스타터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런 까만 화면에 요 창이 생기는데 요래야만 스마트폰하고 PC하고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겠습니다. 모든 준비는 이제 끝났고 이제 화면에서 연결 USB 클릭을 하시면 뭐 이게 뚜두두두두두 뭐 이런 잠깐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스마트폰의 여러분 컴퓨터 앱 인벤터에서 화면을 디자인한 내용이 이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나타나게 할 건지는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웠죠.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따라하기로 여기 화면을 뭘 나타나게 할 건지 그것들을 이제 실습을 해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게 될 그 프로그램 이름은 첫 번째는 나의 소개라는 이름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버튼을 누르면 내가 찍어둔 사진이 뜨고 내가 녹음해놓은 그 음성이 나오면서 쭉 나오게 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제 파일을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하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그대로 따라해보고 여러분들 이름으로 그 예제 파일을 변경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그게 이제 우리 첫날 수업을 한 과제를 제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이고 다음 동영상을 또 기다려 주시면